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시장에 좀 경계감이 짙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려는 움직임, 여기에다가 오클로와 브로드컴과 같이 글로벌 AI 기업들이 내년 전망치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고 전망치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살펴보고 가려는 투자 심리가 경계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어제 우리 증시는 장 막판에 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면서 시장이 강세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로 인해 약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막판까지의 분위기는 살펴보셔야 될 듯합니다. 다만 FOMC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나오면서 이로 인해 성장주의 대표 섹터인 바이오주들의 힘을 내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인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방향성이 나오면서 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요.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HD현대가요, 인도를 제2의 울산으로 조성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D현대그룹주들 그리고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마켓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인도 조선소의 MOU 현장을 저희가 A컷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훈훈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HD현대는요, 왜 하필 인도의 조선소를 특히나 제2울산으로 일컬을 정도로 크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 이번에 3조 원대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한다고 하고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인도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타밀나두주의 투투쿠디가 유력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달러로 환산하면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보이고요. 신규로 한국형 조선소를 직접 건설한다는 거에 그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올해 7월에 우선 코친 조선소의 기술 협력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11월에 인도 해군 상륙함에 대한 협력을 앞으로 더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코친 조선소가요, 해군과 관련된 그런 걸 건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밀나두주에는 신규 조선소 MOU 같은 경우에는 민간 관련된 조선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HD현대가 제2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계속적으로 MOU를 맺으면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까지 봐야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인도일까요? 인도의 조선업 시장이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박 건조 수리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 11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33년도에는 8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목표가 2030년 세계 10위 그리고 무려 47년에는 세계 5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려고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글로벌 조선 점유율이 0.05%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인도의 조선사 28곳이 지금 중소형 선박만 건조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뒤처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조선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마리타임 암리칼 비전 2047이라고 합니다. 47년에 세계 5위의 조선 강국이 되겠다라는 거겠죠. 이를 위해서 전국의 조선 거점을 5곳을 육성하는데 이번에 지금 계약을 MOU를 맺은 타밀나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조선 투자에 무려 1,300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상선을 1,000척 정도 더 확대해서 총 2,500척 규모로 지금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보조금이라던가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인도는 왜 HD 현대를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HD 현대가요 7월 달에 코친 조선소 MOU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코친 조선소의 전경이고요. 여기서 군함과 관련된 건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던가 땅이 굉장히 풍부하고 넓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HD 현대가 세계 1위의 선박 조선 기술을 갖고 있고요. 중국에 맡기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돼 있고 미국이 중국의 압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이랑 또 손을 잡는 것도 조금 어불성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밀나두주가 직접 HD 현대에 러브콜을 보내서 이번 MOU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가요. 근데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게요. 단순히 수주를 이렇게 체결한 게 아니고 K조선의 기술력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번 인도에 이식을 한다는 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구조, 건조 그리고 운영 전부를 좀 이전하는 거고요. 크레인까지 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동반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죠. 여기에다가 생산성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시스템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이번에 이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과 군수를 같이 인도 시장에서 좀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지금 HD 현대 측에서는 짜고 있는 듯합니다. 코친 조선소에서 군함과 항공 모함을 그리고 이번 신규 MOU를 맺는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와 상선 같은 경우를 건조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인도의 해군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HD 현대라던가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외에 이제 직접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는 거고요. HD 현대 글로벌 조선벨트를 보게 된다면 베트남과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서 사우디에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페루에서는 호위함을 중심으로 건조를 진행을 하고 또 미국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번 인도에서 초대형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스미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가에 넘어서 스미스까지 점점 더 해외에서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HD 현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랠리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그렇다면 주목하는 이유, 탈중국 시대에 인도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공급망,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분산시키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도가 새로운 제조의 허브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가 막 너무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인도의 그 풍부한 인력 자원들, 그 넓은 토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 노동 규제 그리고 원가나 품질이 질을 좀 좋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인도라던가 중국 그런 기업 그런 국가들이 투자를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막게 된다면 이게 또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국가 정책과 글로벌 수요가 현재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의 슈퍼사이클에 또다시 진입을 하면서 이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선과 그리고 엔진, 기자재 일부 종목들만 적어봤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HH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당연히 조선 3사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엔진 쪽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마린 엔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한화 엔진과 SX 엔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이런 조선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태용이라든가 현대임스, 삼성MT 그 가운데서도 인도와 관련돼서는 HD 현대 그룹주들과 함께 지금 협력을 맺고 있는 기자재라든가 엔진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게 다 철강이라든가 호판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수혜가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넘어서 인도 시장까지 나가고 있는 우리 조선 기업들입니다. 과연 조선주들의 랠리가 내년 초에도 또 다시 우리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가운데 섹터 안에서 이 혼조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간 소외됐었던 조선주와 풍력주의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약세로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약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4,137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낙폭을 다소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주사 관련해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중 고점은 932포인트였고요. 12시 부근 약세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29포인트 지나가면서 920선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천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에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모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1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1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500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면서 물량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 수출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어제 SK하이닉스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다소 위축된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반도체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러스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3.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YC캠 2%대 강세, 리노공업도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HBM에 따라서 수혜를 입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 SK하이닉스는 1.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풍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입장을 보여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신규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중단하기도 했었죠. 간밤 미국 법원에서 이 허가 명령을 기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풍력주들 반등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17개 주에서의 이 풍력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현재 구간 종목들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은요. SK 이터닉스 7%대 급등하고 있고요. LS 마린 솔루션도 5.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4% 상승세 확인되고 있고요. CS 베어링 3%, CS 윈드의 경우에는 2.5%가량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안에서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 쪽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기판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유리기판은 기존의 기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성능 반도체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삼성전자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업계에 따르면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중우엠텍이라는 유리기판 전문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첨단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삼성전기의 세종사업장의 파일럿 라인의 구축 단계부터 핵심 협력사로 참여한 이력이 알려졌고요. 또 장비와 공정 분야에서 기술을 공동 검증한 바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오늘 관련주들로 온기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기의 흐름은 삼성전자를 넘어서면서 AI 밸류체인이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기의 주가가 6개월 사이에 2배나 뛰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10조 원 미만대였는데 이제 2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앞으로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높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를 두고 KB증권에서는 향후에 5년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4%로 전망을 했다가 22%로 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앞으로 MLCC 그리고 패키징 기판 사업부가 AI 발수회로 26년 그리고 27년까지 슈퍼사이클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기 비롯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테마성 흐름 보이면서 또 짙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노메트리가 5%대 강세, 퓨로틱스도 5%대 강세를 가져갔고요. 한빛 레이저 같은 종목도 4%대 오름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C도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11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많이 주춤해진 상황이죠. 트럼프가 종전안을 읽지 않은 젤렌스키에 실망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제는 군사 대립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키나와 해역에서 중국 전투기가 처음으로 이착륙했다라는 보도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가 공습을 재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했는데 이제 2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휴전을 한 지 약 2달 만에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다시금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또 리스크 속에 수혜를 입는 쪽이 방산기업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기대감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K9 자주포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폴란드의 수출이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K2 전차, 이라크의 루마니아 그리고 페루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LIG 넥스원은 천궁2가 2027년 이후 사우디가 도입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수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뉴스가 하루 사이에 모두 쏟아져 나온 데다가 그동안 기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상주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RF 머티리얼즈 오늘 눈에 띕니다. 7% 가까운 오름세로 19,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오름세로 95만 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풍산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도 오늘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그룹주가 오늘 시장의 관심을 또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이 그룹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소 건설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마스가이 미국과의 프로젝트에 이어서 스미스 인도와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건데 현대와 함께 인도에서 선박을 건조한다. Shipbuilding Make in India Together with 현대라고 했는데 약간 영어 문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Make in India라는 것이 인도에서의 프로젝트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디 정부와 인도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2047년까지 인도 정부가 세계 5위의 조선 강국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도 시장이 이제 막 조선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그룹이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20달러 약 2조 9,366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신규 조선소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인도 정부가 투자한 것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밀나두와 원팀을 꾸려서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 아래서 타밀나두, 구자라트 등 5개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 올해 초부터의 그러한 타임라인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인도의 코친 조선소와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이러한 MOU의 영역을 인도 해군 상륙함 사업까지 넓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타밀나두주와의 신규 조선소 건설에 배타적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MOU만 해도 3조 원대 규모가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선박 건조 수리 시장 규모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 2030년까지 바라봤을 때 80억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대가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뉴스가 전반적인 수급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그룹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HD 현대 마린 엔진의 경우 8%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9만 원 선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 HD 현대 중공업도 6%대 오름세로 튀어 올랐고요. HD 현대도 2%, 현대 이프라코어 그리고 마린 솔루션까지 동반해서 1%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또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바로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HD현대그룹주입니다. 앞서도 이슈를 좀 짚어봤지만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조선소 건설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가에도 또 호재로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조선주의 날입니다. 돌고 돌아서 또 조선주가 강한 모습들인데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보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또 올라올 게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호재 쪽도 있겠지만 일단 기존 시장의 주도 섹터들이 다시 재부각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이제 원자력 쪽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하루 이틀 전부터는 방산주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조선주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조방원 쪽에 대한 모습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들이고 전력 설비까지도 역시나 이제 또 조만간 턴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전히 기존에 바라보던 주도 섹터들도 이상이 없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오늘 나왔던 어제 오늘 나왔던 이제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의 신규 조선소를 건설한다라는 쪽에서 HD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쪽이 인도 남부에 타밀나두 주에 있는 마두라이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지금 알려진 금액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 20억 달러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뭐 3조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이어질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뭐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일단 HD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와 울산에 있는 기존의 주력인 조선소와 기온이나 강수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조건들이 완벽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인도 정부가 육성 의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조선소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육성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논리가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만큼 실업을 좀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어떤 노동 인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라는 쪽에서 육성 의지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도 가서 대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글로벌 분산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같이 이어간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지금 기존의 HD 현대 베트남 조선이라든가 또 HD 현대 필리핀, 그러니까 즉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진출한 쪽은 일단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얼만큼 성과를 낼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싼 배, 그러니까 저가의 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낮은 성과의 배들도 만들 수 있다는 쪽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이 이제 이에 따라서 같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춰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항만 크레인 사업까지도 공동 추진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의지가 큽니다. 특히 이쪽은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만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특히 특수선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반기 동안에는 전반적인 수주가 좀 주춤했다가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그나마 한국이 강점이 있는 LNG선이죠. 그런 쪽과 함께 또 이제 VLCC라고 하는 거대 유주선들 그리고 또 LNG 운반선들, 운반선과 함께 또 이제 노리고 있는 마스가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특수선에 포함되는 군함 그리고 또 관련된 MRO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지난번 미 해군 군수 지원과 함께 어떤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적인 수주가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은 남아 있다는 쪽들이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 수주까지도 받쳐준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만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2조 원대로 넘어갈 것 같고 지금 현재 2027년 앞으로 1년, 2년 뒤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3조 5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거의 지금보다는 150% 가까이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48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다는 관점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일단 점진적인 우상향, 특히 오래 쉬었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중공업 함께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주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5% 가까운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전반에 또 강세 흐름 번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8만 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쪽도 업황 회복 기대감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흐름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어제는 에코프로,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으로,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업황과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어떤 코스닥 시장의 변화까지도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관련된 쪽에 정책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나 2차 전지는 그래도 시총 상위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선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어떤 패시브 자금에 대한 성격들이 강하게 들어온 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 양극재 쪽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의 NCM이죠. 이쪽과 함께 하이니켈계 이쪽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NCM 계열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나왔던 벤츠의 장기 공급 계약의 수혜가 될 수 있을 관점들. 근데 물론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간 LFP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분위기는 전기차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부분들 쪽에서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장기 수주죠. 장기 공급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그냥 ESS 중심으로 성장을 간신히 어느 정도 좀 성장 발판을 마련하다가 이 EV, 그러니까 즉 전기차까지도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오히려 앞으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관련된 쪽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성과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FSD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그 테슬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EV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요 기반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쪽들은 훨씬 더 또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봇 쪽입니다. 전혀 기대를 안 했지만은 로봇이 양산 확대가 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로봇 대당 3kWh 정도의 작은 배터리가 장착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한번 어떤 충전이 빨라야 되고 또 고효율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리튬이 아닌 소듐이온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에코프로 BM도 같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2차 전지의 큰 틀이 그렇게 맞춰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는 현대로보틱스, 에코프로 BM과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택이 가속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는 쪽들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자신감을 좀 높여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네.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과거에 부진한 것보단 레벨업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 정도가 내년까지도 여전히 그냥 플랫하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기대감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00억대 중반대에서 2027년대 가야 한 2,500억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보여줬던 실적에 대한 고점들은 아직 좀 딜레이가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적의 변화가 끌어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최근에 올라왔다고 해서 추격해서 막 살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춤해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재차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대응하기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프로비엠 여러 가지 모멘텀들 함께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공략주 또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어떤 종목 또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이오주의 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좀 정체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본다. 그러면 바이오가 그 대표적인 주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개 업체들 시총 순위 쪽으로 봤을 때 9개가 바이오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을 견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과거와 다르게 국내 바이오주들은 이제 빅파마와 손을 잡고 성과를 냈고 거기다가 그에 걸맞는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재조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 메쉬 쪽에서 가장 강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성 지방 간염이라는 쪽들인데 이쪽이 지난 1112 쪽으로 9천억대 라이센싱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계속 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지급받는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메쉬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미국 시장에서 특히 그 주가의 가치가 더 올라오는 만큼 그에 따라서 같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된 쪽들도 라이센싱 아웃을 기대하고 있다. 임상 1상의 결과가 빠르면 올해 말이었는데 내년 초로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라이센싱 아웃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 탈모 쪽이죠.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 로레알 향으로 모발 재생 공동 연구 계약을 한 뒤로 어느 정도 계약을 한 뒤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sRNA 쪽에서 성과를 같이 접목시켜서 이어간다. 그러면 탈모인들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심혈관 대사질환 치료제 쪽에서 2021년도에 한소제약과 라이센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또 레벨업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만큼 그와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나오기가 딱 좋겠다라는 쪽에서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올릭스를 조정을 마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는 지난번 고점대 15만 원대 근처에서 조정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1차 목표가 15만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수급 유입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주요 파이프라인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만 원까지 바라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회의 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고객에 한해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과 루빈 등 차세대 칩은 이번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혁신을 막은 잘못된 결정이라 비판하며 미국은 AI 패권을 지키면서도 안보와 산업 이익을 모두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자, 코스피 5000 시대에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과 좋은 종목까지 선정해드립니다. 자,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산타랠리를 좀 대비한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업종 알려주셨는데 조선주도 지난주에 알려주셨잖아요. 네. 오늘 또 조선주가 잘 가네요. 아니, 워낙 뭐 쉬고 있다 보니까 네. 올라오는 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뭐 거의 6만 계약 넘게 7만 계약 가까이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걸 다 줄였단 말이에요. 한 3만 계약 정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롤오버된 매수 물량이랑 하면은 사실 크게 강세도 약세도 아닌 포지션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뭐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끝날 거다라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도 뭐 빅컷이냐 금리 동결이냐 말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25bp 인하 쪽으로 지금 90% 이상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89% 정도가 25bp 인하 정도를 점치고 있죠. 그 정도로 보시면은 시장이 그냥 무난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최근에 조금 올라간 다음에 쉬는 거지만 한 차례 상승하면은 중간에 쉬었다가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 생각하시고 모아놓으시면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노리는 거는 좀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산타랠리가 올 때도 산타랠리는 없지만 사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줄 수 있는 종목별 산타랠리는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을 이제 또 준비하는 CES를 준비하면서 12월과 1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에 집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섹터들 준비했으니 관심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산타랠리를 즐길 수 있을 업종 종목을 딱딱 알려주셨으면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내년 초를 대비한 네. CES 관련된 수혜 업종, 4번 타자 업종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CES 수혜받을 수 있는 4번 타자 고르셨죠? 네. 네, 어떤 거죠? 당연히 가져왔는데 올해 CES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유리기판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사실 올해 CES에서는 유리기판이 히어로였죠. 맞습니다. 네, 올해 초에. 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태원 회장이 젠수원과 미팅 이후에 뭐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유리기판 그 당시에 이제 블랙웰 쪽에 발열량을 못 잡아서 고객사들이 샘플을 보냈더니 다시 받아넣으라고 기존 제품으로 조금 더 받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이 올해 초에 굉장히 또 화려하게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살펴보니까 다 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닥권 쪽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차분하구나. 제 머리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차분한 주가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리기판 쪽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올 한 해 이제 핵심 섹터는 올해 CES에 나왔듯이 내년 한 해 핵심 섹터들도 CES에서 다 알려줍니다. 피지컬 AI라는 단어 올해 CES에서 나왔고 그리고 뭐 AI 관련된 뭐 다이브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것들 다 CES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CES에서 근데 올해랑 아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발전된 부분 그리고 구체화된 부분이 생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해를 하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이제 다이브인 하는데 이 AI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올해랑 해가지고는 아직도 한 2년 정도는 양산 계획이 남아있다. 2027년부터 양산 예상이니까 좀 남아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한 2028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년이 되잖아요. 2026년이 되면은 그러면 내년부터 발주가 나와서 2027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시면은 내년의 유리기판은 올해도 좋았지만 더욱더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가 2026년이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텐베거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액침냉각, 유리기판, 저전력 이 개념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삼성도 엔비디아에 계속 못 들어간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발열량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SK, 삼성이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럼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 잡아보셔야 텐베거를 온전히 여러분 계좌로 느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최태원 회장의 그 한마디 이후에 유리기판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는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다 거의 조정을 받아서 쉬고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튀어오르는 경향은 있는데 그게 추세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일로 출루할 수 있을 대형주 뭘 볼까요? 든든한 종목으로 보통은 제가 SKC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변환해서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요즘 좋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다시 한번 뭐 최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삼성전기로 오늘을 선택을 했고요. 좋습니다. SKC야 뭐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 삼성전기는 지금 사도 되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그동안 삼성전기가 억울하게 눌려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지금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돌파하는 건 당연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우리 작년 사실 2024년 CES에서 삼성전기가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리콘 커패시터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자동차 전장용 하이브리드 렌즈 그리고 전고체 전지 고체 산화물 수전의 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미래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리기판 이 내후년에 앞두고 있죠. 실리콘 커패시터 이미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용 렌즈나 이런 부분 잘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삼성전기가 지금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고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고 횡보했으니까 그 모아있던 힘을 폭발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분명히 많이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직 첫걸음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미래 프로젝트 5개가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매출에 들어가서 올해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마블 테크놀로지에 공급 시작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뭐 작은 기업, 뭐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뭐 작은 기업이 아니라 마벨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AI 쪽에서 분명히 이 실리콘 커패시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뭐 간편한 이 공급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AI PC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MLCC 업황이 좋아진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 이슈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MLCC는 당연히 전장으로도 넘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전기차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전기차 업황이 또 차세대에 또 회복이 되고 전고체 전지 나오면서 또 회복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장용 MLCC까지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 5개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들이 지금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그리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도 좋고 앞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이 되었다라고 체크하시면은 쉴 때마다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IT 쪽에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다가 올해 그걸 단번에 만회했죠. 지금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기. 하지만 아직 뭐 이제 출발이다라고 이재선 파트너님은 생각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 안타 종목 삼성전기 공략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2루타 종목으로 빠른 종목 뭐 볼까요?
이 종목은 사실 말로 홈런 종목으로도 제가 항상 후보 종목에 네. 가장 먼저 넣는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롭틱스입니다. 피롭틱스. 네. 그냥 들고 가도 되고 트레이딩 해도 되고 제가 트레이딩 할 때 제일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도 좋지만 네. 재미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 속도도 빨라서 치고 빠지기도 좋은 종목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 가장 좋다라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피롭틱스가 바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추세 한번 만들면은 최소 50%에서 100%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한가, 중상한가나 이런 공급 계약이 나오면 한 번에 좀 크게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유리기판 기존에도 뭐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뭐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 많은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뭐 꾸준하게 있다 어쩐다 이거보다 유리기판을 짓기 위해서 공장을 개설을 한다,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장비를 도입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좋습니다. 나 이 사업 시작할래요라고 하면 먼저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작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이 이 장비주고 그중에 피롭틱스가 왜 먼저 나가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꾸준하게 소진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한 방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을 받고 증설이 끝나면은 잠깐 공백기가 생길 수 있는 게 피롭틱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주가 상승을 먼저 누리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의 대장주라고 콕 집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대장 피롭틱스 2루타 종목으로 한 교환 알아봤고요. 자, 이제 호타 준족 종목으로 갑니다. 3루타 빨리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유리기판 관련주 뭘까요? 캠트로닉스로 준비했습니다. 캠트로닉스.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주셨는데, 그죠? 네, 지난번에 말로 홈런 종목으로 또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여기서 타선이 내려가지 않고 3루타 정도에는 유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뭐 계열사 쪽에서 이제 초정밀 평탄화 기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판에 구멍을 뚫고 이제 절단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평탄화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쪽으로 보면 뭐 케이스텍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랑 합작법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받는다. 과거부터 뭐 무선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바일 사업도 잘하고 있고 전장으로 넘어가서 기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반도체 세정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업을 잘하면서 그 다음에 미래 성장 산업까지 준비하는 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본업이 안 되는데 이걸 할게요라고 하면은 아니 이 사람은 자기 할 일도 못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자기 할 일도 못 하는데 자꾸 뭘 딴 걸 한다고 해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는데 아 그래 이 기업은 본업도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연관된 기술력이니까 이것도 잘할 거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캠트로닉스가 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기에서 무선사업부 인수해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그룹하고 이제 계속 이제 합작법인 얘기 나오고 하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둘은 항상 링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삼성에서 유리판 출시한다라고 하면 캠트로닉스는 어찌 됐던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호타준족 3루타 종목으로는 삼성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캠트로닉스. 지난번에 말로 없는 종목, 이번에도 3루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캠트로닉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볼 차례인데 그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과 달성 여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탑5 안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네. 새로 진입했어요. 네. 어제 41%였는데 장중에도 우리 방송 중에도 더 올라가고 네,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는데 한 5%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꾸준히 붙여 나가고 있다. 이 안에 로봇주하고 그리고 바이오주하고 2차 전지주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계속 순위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 있죠. 그리고 AI 전력 있죠. 로봇 있죠. 2차 전지 있죠. 로봇 있죠. 1페이지는 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2페이지도 아마 그렇게 다수의 종목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종목들을 먼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강원개발이 치고 올라와서 36%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1차 목표치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목 목표치가 좀 높아서 그런 그때 거니까 25,000원 주셨나요? 네, 좀 그렇죠. 많이 올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즌 1 때 테크윙도 102%인가 그랬습니다. 말로몬이. 그래서 끝까지 이제 달성하지 못한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는 넘어갔죠. 네. 그런 것처럼 목표치 제가 높게 해드리는 건 정말로 목표치가 높아서 그래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직 갈 자리가 멀겠구나 이런 종목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어제 이 11만 5천 원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오늘도 이 구간에서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구간에 있는데 여기를 바로 넘어가서 위에서 쉰다라고 하면은 강한 종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1만 5천 원 못 넘어가고 여기서 살짝 내려와도 어차피 넘어갈 건데 이 구간에서 간단하게 중간 저항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살짝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을 더 실으면서 한번 양봉을 세워줬으면은 2차 전지 수급이 완벽하게 들어왔구나, 전환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 구간이다 보니까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네. 자,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예.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 1차 목표 가격 100만 원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5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성하는 건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1차 목표치 달성하면 2페이지의 끝자락 정도에는 이제 빼꼼하고 얼굴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얼른 순위에서도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100만 원 가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부 한 30%든 절반이든 좀 줄이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서 폭발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만약에 100만 원 가면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언제 또 100만 원 근처까지 왔네요. 네, 금방 옵니다. 계속 뭐 요즘 방산주 안 좋다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다시 또.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또 유리기판 중에 어떤 종목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네, 피롭틱스를 밀어내고 네, 말로 피롭틱스, 없는 캠트로닉스를 네. 밀어내고 뭡니까? 선정된 JNTC입니다. JNTC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전공정 장비 쪽에서 먼저 주문을 반조한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JNT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재 부품 쪽이기도 하고 완제품 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수율도 다 잡아내고 해가지고 이미 뭐 기존부터 이제 3D 글라스 커버용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가 대장이냐, JNTC가 대장이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다 뭐 캠트로닉스도 말씀하시고 얼마 전 올해 상장했던 이제 PIE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내년에는 만들면서 네가 앞서거니 내가 앞서거니 하면서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JNTC 2028년에 유리기판 매출만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11개 상반기에 이거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11개의 이제 글로벌 고객사에다가 이제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기술력을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2개사는 미국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격 전략은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9,500원 이하 쪽에 제가 아까 볼 때는 19,2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19,500원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2만 원 아래면 사실 좋은 가격인데 19,500원 아래 정도면은 좋은 가격이다 생각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괜찮아요. 2만 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2만 원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종목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 기존에 있던 고점 부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치는 25,000원, 2차 목표치는 3만 원까지 보시고 이 3만 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3배 이상으로 그 3배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초석이 달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200%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JNTC를 주셨어요. 지금 2만 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2만 원 아래에선 충분히 담을만 하다. 더 높은 곳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 JNTC까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이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시청자분들 만나셔야죠.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장 마감을 함께 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지금 이 네.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인사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얼른 뛰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장 마무리 그리고 CES 대비할 수 있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고 내년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오늘도 좋은 종목들 골라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국제 자산 이동의 확산, 돈의 국적이 사라지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자본 이동 스위치는 온. 자본은 국경보다 규제와 세제, 금리, 환율 조건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세계 경제의 균형에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경제의 어떤 균형을 바꿔놓고 있는 걸까요? 3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탈국적화된 자본. 기업과 기관 투자자는 더 이상 본사 소재지와 자산 보유국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세제, 생산비, 규제 강도, 금융 환경이 서로 다른 국가에 분산되면서 자본은 국가보다 조건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본의 국적은 희미해지고 효율이 높은 지역을 향한 이동은 이제 구조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글로벌 자산화. 개인의 자산 역시 국경을 넘습니다. 해외 ETF, 달러 예금, 글로벌 채권, 금 원자재, 그리고 가상자산 플랫폼까지 거대 자산가가 아니어도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대가 되면서 개인의 재무 구조 또한 전 세계 자산 시장과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의 비대칭. 자본은 국경 없이 이동하지만 세금과 투자 규제는 여전히 국가 단위로 작동합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각국 정부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사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조세 협력과 금융보 공유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돈의 국적이 흐려지는 시대, 자본은 조건이 좋은 곳을 향해 조용히 이동합니다. 이제 과제는 단순합니다. 어떤 환경이 자본을 머물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경제 지형을 가릴 것입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날씨 보합권에 머물며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의 H200 칩 수출 승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며 불안한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 동반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가 반도체주, 자동차주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홀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HD현대그룹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3조 원 규모의 신규 조선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리기판주가 오늘 삼성전자가 중우 엠텍이라는 유리기판주에 투자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비만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간밤 미증시에서 비만 관련주인 스트럭터 테라피틱스가 근육량의 감소 없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주도 모처럼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내일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항공 관련주가 햇살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2027년도 1분기에 진에어 단일 법인이 통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마스가의 수혜주로 재평가해야 된다며 오늘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 내놓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2분기부터 헝가리 공장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주목해봐야 하자는 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이번 4분기에 증익 전환이 기대된다며 목표가 7만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살펴보시죠. 우선 LNC바이오 오늘 맑음인데요. 중국의 회사와 협력을 해서 메가던 플러스의 판매를 오늘부터 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 테라뷰 같은 경우에는 영국 기업 최초로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뜨거운 데뷔 전 치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 주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1월부터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모호하게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춤했던 우리 시장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성장주를 중심으로는 또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탄력을 좀 다시 받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죠.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5천 목표를 세워놨지만 그게 금방 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4천을 돌파했다. 또 얼마만큼이나 펀더멘털상 좀 안착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에 이 무게를 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미국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연말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뭐 산타랠리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일단은 기준금리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이의 기싸움도 만만치가 않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또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연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FOMC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일, 10일 열리죠. 또 이제 반도체주가 좀 흐립니다라는 이 또 예보를 또 주가 전망 예보를 또 평가 예보를 드렸습니다만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오라클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엔비디아만 또 지표를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H200이 중국에 수출되는 게 승인되고 안 되고를 이미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선반영됐을 거예요. 그만큼 또 삼성이나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상승 동력은 살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숨고르기를 할 때는 뭐냐? 뭐 제약 관련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먹는 약이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지지난해까지 상당히 기지개를 쫙쫙 폈던 이 또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지난 1년간 상당히 좀 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네. 뭐 더 이상 배터리 아저씨도 없고 아줌마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한숨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데 조금씩 이런 것도 다시 또 되살아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떤 종목들이 살아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간이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왠지 네. 외국인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 개인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했지만 최근에 이제 기간이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된 면도 있어요. 뭐 매일매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FOMC 회의가 우리 시장에는 11일 새벽에도 영향을 이제 미치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11일장부터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경계감이 조금 짙은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중앙은행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다른 분위기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네. 각국의 이 동향들이 자국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강달러 현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나 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카드가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롬 파월 연준 원장은 쉽게 그렇게 결정 내리기 어렵다라고 해서 또 서로 간에 내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도 이제 그동안에 일본 그러면은 금리가 사실 뭐 제로였거든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다시피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말 그대로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이걸 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사실상 아베 시대의 제로금리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일본 경제에도 또 일본의 시장에도 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다음 회의에서 인상을 검토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이번 회의에서 인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회의 그리고 또 인상이 아니라 인상을 검토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신중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각국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쉽게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 걸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난 10월에 세 번째 금리를 동결했어요. 이건 뭐냐? 이번에 이제 또 동결할 경우에 이제 네 번째가 됐는데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판단도 이런 겁니다. 자,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게 확실하게 이 판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초신중 단계에 있다. 이럴 때는 동결이에요. 동결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세는 이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지금 유럽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뭐 몇몇 국가들은 또 예외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럼 조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동결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유럽을 짓눌렀던 것이 지난해까지일 거예요. 올해 네. 초까지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게 일종의 상수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러우 전쟁이 유럽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나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유럽도 초신중 단계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뭐냐?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단계구나. 그렇다면 개인도 이럴 때는 초신중 모드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가 거시경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미국도 사실상 초신중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래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마구잡이로 휙휙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재점검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데일리 게시판으로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뭔가를
뚜렷하게 선뜻 급하게 결정 내리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또 이제 연말이고 내년 연초라고 하는 그런 시점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밝은 해가 뜨기 전에 더 어두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뭐 여명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전 세계적인 기류 자체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의 기조를 보더라도 지금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조금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우리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계감이 짙은 시장 속에서도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 뭐 ESS라던가 로봇 시장의 모멘텀을 안으면서 좀 다시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기업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LG 엔솔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최근에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동안에는 힘들었죠. 캐즘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맞습니다. 워낙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바로 이 지원에 대해서도 뜨뜻미 지근했어요. 맞아요. 네. 러트닉 상무장관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의 기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전기 자동차이면 분명하다. 이게 또 제3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LG 엔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터 린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편의점에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이용해 본 편의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 본 것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되냐면 굳이 이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최근에 GM의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GM차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차량이 뭡니까? 바로 이 덤직한 이 앞에 있는 저처럼 덤직한 곰 같은 에스컬레이드라는 차가 있어요. 오, 저 차 왜 저렇게 커? 이러는 그 에스컬레이드가 무려 서울과 부산까지 왕복이 가능할 거예요. 거의 768km를 한 번 충전에 달릴 수가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라도 웬만한 대부분의 차들은 이게 서울, 부산 왕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가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십시오. LG 엔솔이 그동안 중국산 저가 배터리 차량으로 몸살 겪었던 벤츠의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지금 GM의 에스컬레이트의 신형차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한 주당 40만 원이 넘는 이 밸류에이션이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이 배터리 열풍에 선두에 섰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에코 형제였죠. 네, 그렇죠. 에코 프로. 그죠? 프로는 에코고 에코는 프로다. 뭐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 시들했던 지금 소재 양극재 쪽에서도 전방 이 공급망이 전반으로 확소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AI 반도체도 가동해야 되죠. 데이터 센터도 가동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ESS 네. 맞죠. 이게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그렇죠. 이걸 이제 이른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도 연결됩니다. 역시 배터리죠. 그러다 보면은 주가 반등 여력은 여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동안 캐점 때문에 이렇죠. 빨리 이제 이 전기 자동차나 전기 배터리 부분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완전히 잠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네. 좀 더딘 이 진입을 우리는 캐점이라 그러는데 네. 이 캐점을 이제 서서히 극복하면서 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방전된 배터리로 다시 보자. 네. 바로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요. 미국에서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전기차 관련된 연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좀 더 혜택을 받을 거고 내연기관차가 조금 더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럽 쪽에 상쇄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현대 기아차도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네. 완전 전기차 시장으로 더 모델을 확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데일리 TV 앵커가 무섭네요.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하이브리드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학개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조금 놓친 부분이 저는 하이브리드일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내연기관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이제 굳혀 놓은 상태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전기차로 가기 전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하이브리드 반짝반짝 또 불꽃이 네. 튈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있는 차량 어딥니까? 바로 현대차. 또 일본으로 치면 토요타. 네. 이 토요타의 경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혼다보다는 토요타가 더 시장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네. 또 방향도 설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에코프로였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에코프로가 대장주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이전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 동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더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참 보실까요?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많은 또 정부 관계자분들도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시거든요. 네. 정말 이 코스닥 활성화 전략을 좀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올려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한때 이 김응용 감독이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거든요. 제가 이런 성대모사를 하는 이유 아시죠? 지금 뭐 NC소프트도 가고 네이버도 가고 셀트리온도 가고 알테오젠도 새해 바뀌면 가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비심사 청구서도 제출했고 내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데 내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면 또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약회사를 고르려면 알테오젠 같은 회사를 고르라. 그 이야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엄청나게 했던 거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 이제 상장할 경우에는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냐면 삼성화재와 삼성 SDI예요. 그러니까 삼성 형제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보통 옮겨가게 되면 또 이전 효과가 있거든요.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극정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나스닥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빨리 좀 제도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경계감도 짙고 불확실성으로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연말 장세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이라던가 업종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 이야기 안 드릴 수 없어요. 요즘 LG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LG가 좀 더 너무 조용한 경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LG 트윈스 말고 괜찮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그래도 AI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 CNS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말에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의 이 선물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나는 게 궁금하시니까 네,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024년에 136억 달러였던 것이 605억 달러로 2030년에 이렇게 변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해외 수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국내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LG CNS 주목을 지표로 또 하나가 석유화학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모 그래도 그 분야에 이 선두그룹에 있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죠. 특히 이제 LNG 사이클 수요. 자, 우리 미국으로부터 LNG 들여온다. 지금 이게 한미 관세 협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카타르도 상당히 우리가 LNG를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행제가 필요합니다. MDI. 네.
여기에서 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융 석유화학의 MDI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석유화학이 다 안 좋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석유화학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 MDI 쪽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게 금융 석유화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혼돈의 연말 장세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LG CNS 그리고 금호 석유화학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미국 법정에서도 피소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주 등록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며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 내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의 공시의무 위반과 관리부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참여 인원은 현재 200여 명으로 연내 제기 목표다. 앞서 쿠팡은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보험은 법정 최소한도만 가입한 상태다. 미국은 중대한 과실 기업에 수천억 원대 배상을 명령한 전례가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네, 화요일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 좀 특징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는 좀 엇갈렸는데 뭐 등락이 크진 않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슈 중에 ADR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상승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레거시 반도체 이게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이 대략 한 10% 정도대의 인상률을 보였다면 10월 달에는 대략 한 30% 정도의 인상률을 보였고요. 11월 달에는 60%가 넘는 인상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증설 계획이 이제 P4, P5 공장 증설을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 이 캐파를 가동해서 레거시를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의 확장 여력이 좀 삼성전자보다는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주주 환원 정책,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전 섹터를 불문하고
가장 이익 성장이 두드러질 섹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트에 반도체가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 내년을 보고 내년 이익 성장의 그림을 보고 지금은 좀 담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평균 PER,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의 평균 PER이 대략 한 6.6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를 많이 판다고 또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고 그만큼 상승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성, 신성장 동력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대규모, 그러니까 이번에 깐부 회동을 통해서 확보한 GPU를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로봇 사업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주가에 밸류에이션 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도 당분간은 주가의 상승 여력이 하락의 요인보다는 훨씬 커나갈 여력이 좀 크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 HL 만도 같은 이제 부품 회사들은 일단 테슬라 관련된 수주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로봇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부분에도 일단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타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차가 다시 한번 이번 조정을 마무리하고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런 부품주들의 흐름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밑단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일단 SI 업체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도 일단 현대차와 상승의 랠리를 같이 누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까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업종 위주로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종목도 함께 선별해 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 코스닥 쪽의 흐름이 조금 더 돋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강보합권이고요. 4,150포인트 그래도 지켜주려고 하는 동시효과 구간의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39%대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그래도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이었고 오후장 중에 다소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려는 움직임입니다. 931.4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약보합권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출회됐다라는 점이 좀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2,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현재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800억 원대 2,000억 가까운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개인도 소폭의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좀 빠져나갔는데 기관이 1,200억 원대, 외국인 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시장 대응했고요. 개인이 물량 좀 받아가면서 2,000억 원대 매수 우위 현재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경우에는 2%대 약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1%대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1%대 약세,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가까운 2%대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의 활약이 돋보이는 날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9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막판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듣고 난 다음에 좀 접근하려는 경계감이 짙게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종목과 섹터별로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장주들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제히 1% 이상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조금은 냉각된 모습이었습니다.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이에 더해서 특정 계좌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투자 주의 종목으로 한 달 만에 적용이 됐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오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일본과 중국 관계 경색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국내 방위산업청과 또 계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현대로템 2%가량의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가량의 오름세, LRG 넥스원도 1.5%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조선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죠. HD 현대중공업이 6% 이상,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2%, 삼성중공업도 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HD 현대그룹이 인도의 조선에 대한 제2의 울산을 만든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갔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투자 심리가 조금은 냉각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LG 엔솔이 2%, 삼성 SDI가 1% 이상 빠졌는데 테슬라의 투자 의견이 지금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로 인해 국내 2차 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오늘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져서 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6%가량 상승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펩트론도 1.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마흔자로에 대해서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는 의료보험이 가능하게 좀 제정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알테오젠과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 2% 상승했지만 파마 리서치는 빠지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5% 이상의 강한 상승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6%, 하이젠 R&M도 오늘 소폭의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까지도 좋았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게임주들은 투자 심리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0.27% 내리면서 4,143.5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38% 전일 대비 오르면서 931.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0.58%대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내내 약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152포인트에서 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는 4,121포인트까지 좀 저점을 낮추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4,140선을 유지해주는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그래도 장 초반에 올라왔던 그 고점 부근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932포인트가 장 초반의 고점이자 오늘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습니다. 1,000억 원대 가까운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개인도 소폭의 매도 우위를 그렸습니다. 반면 기관이 500억 가까운 순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 하단을 좀 잡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좀 출해냈습니다. 기관은 1,200억 원대 순매도세 확인이 되고 있고 외국인도 600억 원 넘게 순매도세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사자세로 대응하면서 2,312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져가는 모습이고요. 한화 에어로의 경우에는 다시금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3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주 흐름 좋았고요. 삼성전자 대신 우선주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빨간불 켜주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는데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바이오 시밀러주 위주로 강세 흐름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주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에코프로 BM 돋보였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됐습니다.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보로노이, GI 이노베이션,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 돋보였던 만큼 HD 현대중공업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 기대감 오늘 또 새로운 뉴스를 전해주면서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조선주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가는 모습이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통합법인 출범에 대한 기대감까지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58만 5천 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58만 원 선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6%대 강한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57만 7천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시죠. 기관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으로의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방산주 안에서도 현대 로템 기관이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 쪽으로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에코프로 BM이 1위를 차지했고요. 기관의 수급이 또 STI, VM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로도 집중이 됐습니다. VM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면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왔고요. GI 이노베이션과 보로노이가 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보로노이의 경우에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내놓은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이 다시 한번 신약에 관련해서 치료제로서 쓸 수 있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수급이 흘러 들어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에코프로 BM까지 시총 2위로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재추진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혹이 섞인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에 또 장 초반에 크게 튀어오르면서 18만 9천 원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습니다. 5%대 강세 탄력 가져가면서 18만 2,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장 한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오늘 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 살펴봐야겠죠. 장 막판까지 조선 섹터 그 기자재단까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HD 현대그룹이 인도에 3조가량 규모의 신규 조선소 건설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단순히 수주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라 조선 프로젝트 자체가 패키지 형태로 넘어가는 건데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들까지 함께 넘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자재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2033년까지 90배가량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도 정부 자체에서 1,300조 원 규모의 큰 금액을 투자하고 여기다가 세제와 같은 혜택들도 많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연준이 9일과 10일 FOMC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되죠.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에 힘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성장주 그 안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CDMO 기업들에게 대한 압박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반사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가 좀 부재한 가운데 테마성 움직임을 가졌던 하루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터미널 이슈와 관련돼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터미널 6곳이 동시에 재개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터미널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거, 업무, 상업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요.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양고 속의 상승력이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 가운데 부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연관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 방향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체감 지수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쪽에서 어떤 포인트 잡아가야 할지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여전히 내일장도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일단 금리 인하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이제 시장에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면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물보안법이 NDAA를 통해서 이제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올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남아 있는 과정은 상원과 하원의 이제 표결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받으면 이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고 그 안에 포함된 중국 제재 법안인 이제 생물보안법이 바로 이제 발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 바이오 업체들, 그러니까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CDMO 업체들이 일단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CDMO 업체인 ST팜 같은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제약바이오 sek터 내에서도 에스팜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4분기가 원래 분기별 최대 성수기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반사수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 동사가 공급하고 있는 렉비오라는 약물의 중국 쪽 이제 공보험 등재가 완료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회사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코롱티슈진 같은 종목들 그리고 메디포스터와 같은 종목들 이제 세포치료제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과거 인보사였죠.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티스템이라는 세포 치료제로 유명한데 이 회사가 내년도 일본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일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밑단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있는데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을 가지고 세포 체로제 부분에서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향후에 내년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을 좀 굉장히 좀 비타하지 못하고 시장이 이제 세론을 맞으면서 굉장히 좀 부진했던 섹터가 이제 화장품 섹터, 피부 미용 쪽 섹터인데 4분기 일단 최대 성수기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에 화장품 업종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올해보다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올해가 미국에 대한 성장의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이제 중남미 쪽에 진출하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회사 특히 이제 APR이라든지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은 실적 모멘텀을 꾸준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 섹터가 약간 부진한 가운데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일단 4분기 실적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섹터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일 관계 악화에 따라서 반사수혜는 화장품 쪽으로 또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내일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 좀 골라보시겠어요? 네, 오늘은 동훈아나텍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관련된 이제 팹리스 업체이고요. 동사의 이제 주력 상품은 OIS 드라이버 IC를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간 연구 임상을 통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단기에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한 이틀 정도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디설라이프라는 이 기기가 일단 수년간 연구 임상을 일단 마친 상황이고요. 식약처 임상을 앞두고 IND 신청 전에 사전 승인을 위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IND 신청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회사 측에서는 3개월 정도면 확증 임상이 식약처에서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6년 상반기 동훈아나텍의 디설라이프라는 이 혈당 측정기가 타액으로 하는 혈당 측정기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모멘텀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본업단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바이오의 신성장 동력 그리고 IT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바이오 투자자 분이시라면 동사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 IT 바이오주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디까지 또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장 명확한 주도주가 없이 경계감이 짙은 시장인데요. 결국에는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또 빅테크들 실적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타랠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보면서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투자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